최근 들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챙겨 먹으면 정말 열 보약 부럽지 않다는 이것, 바로 제철 맞은 감귤입니다. 실내 생활 오래 하고 그러면 부족한 비타민 C를 이걸로 보충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하루 2개씩이면 비타민 C가 충족되고요.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효과 못지않게 수상한 소문도 자자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맘때가 되면 귤을 밥보다 더 챙겨 먹는다는 이소현 씨. 몇 상자씩 챙겨두는 건 다반사죠. 그래서인지 새콤달콤한 이 귤 맛을 이제는 반려견까지 알 정도라고요. 정말 많이 먹으면 노랗게 변해요. 예전에 진짜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할머니 집 살았을 땐 귤이 정말 손톱이 진짜 그냥 노래지도록 먹었어요. 딱 나오네요. 요즘에 네. 그나마 좀 덜 먹는 거지 옛날엔 더 많이 먹. 그래도 여전히 2~3장씩은 챙겨둬야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큰 걱정거리도 생겨나죠. 잠깐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돋아나는 이것. 바로 곰팡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경우는 따로 있는데요. 버릴까 말까 망설이게 만드는 애매한 상태의 귤인데요. 저는 진짜 어떻게 다른 게 하겠어요? 너무 멀쩡하고 이 한쪽만 진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고 이렇게 조금만이면은 이걸 그냥 먹자니 찝찝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극히 일부만 곰팡이가 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곰팡이가 핀 부분만 칼로 도려내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요. 발견 즉시 통째로 폐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죠. 자, 그렇다면 곰팡이 핀 귤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곰팡이가 껍질에 피어있는 종류의 과일들은 절대로 섭취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주 조금만 피었어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보면 볼수록 반대편은 멀쩡해 보이는 데다가 또 곰팡이가 핀 부분은 쉽게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보통은 귤 겉면에만 생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곰팡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단 껍질 자체가 손상이 된 경우입니다. 껍질 자체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자라면 곰팡이 특성상 그 밑으로 뿌리가 내리듯이 이 밑으로도 이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과 그 옆에 멀쩡해 보이는 부분에서 샘플을 채취해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죠. 자, 먼저 곰팡이가 핀 부분부터 관찰해 볼까요? 보세요. 수많은 포자만 봐도 현재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균사가 귤의 표면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의 상태는 어떨까요?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멀쩡해 보였지만 이미 이곳에도 포자가 달라붙은 상태. 포자를 뿌리면서 성장하는 곰팡이가 벌써 귤 전체를 잠식한 거죠. 이게 건강에 도무지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존재했던 미생물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곰팡이든 뭐 양이 많다 그러면 인체 내에서 어떤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어떤 면역 반응이나 설사 뭐 이런 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곰팡이가 핀 식품은 먹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옆으로 퍼지면서 호흡기 또는 만지는 피부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죠. 눈에 보일 정도로 곰팡이가 폈다면 그 귤은 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 다음은 건강하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 맛있게 먹는 법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더 단 기분이 들어요. 과연 귤을 더 달게 먹는 비결은 뭘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귤을 주무를수록 혹은 뜨겁게 할수록 당도가 확 올라간다는 수상한 소문. 꽤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을까? 먼저 주물렀을 때 당도가 진짜 바뀌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뭐 압착, 뭐 고압으로 가든지 하면은 뭐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아니고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같은 곳에서 생산된 귤을 준비한 뒤 당도를 비교한 결과 먼저 주무르지 않았을 때의 당도는 10.9브릭스. 그렇다면 귤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가해 주무른 뒤
당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충분히 주물러 준 뒤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소문과 달리 수치가 거의 변화가 없네요. 이유가 뭘까? 사람의 손과 같은 물리적인 힘은 느낌 정도지 실질적으로 당도의 차이는 없다. 귤을 아무리 주물러도 당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다른 소문은 어떨까요? 따뜻할수록 당도가 올라간다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가장 기본이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성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히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당을 또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 성분이 또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100도씨의 물에 귤을 2분 동안 데친 뒤 귤의 당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험을 위해서 펄펄 끓는 물에 데쳤지만 보세요. 이번에도 당도의 변화가 없네요. 그렇네요. 물 속에서 가열하게 되면 물이 더 침투가 해서 들어가서 당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 영향이 더 크리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물이 귤 안으로 침투하면 오히려 당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귤의 출하 당도가 대개 10브릭스 정도니까요. 단맛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요. 그대로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되겠네요. 귤이 좋다 하지만 사실은 100g에 약 40kcal 정도의 열량도 있습니다. 비만하거나 당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이 먹으면 불필요한 열량이나 불필요한 당이 몸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캐로틴 혈증 같은 것도 오고 뭐 노랗게 되고 살도 찌고 혈당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자 정도죠. 맞습니다. 맛있는 귤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사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2개면 충분합니다.